자, 오늘 시간에는 기초간호와 기초영양의 비타민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164페이지에 보시면 37번부터 68번에 관련된 문제풀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37번 볼게요.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기관의 정상적 작용을 도모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진과 무기질 이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은 5번이죠.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은요, 여러분, 성장 촉진에 도움도 되고요. 소화기관의 정상적인 작용을 도모하며, 소화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항력 증진, 저항력이 뭐예요? 면역을 증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질 이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무기질 이용, 대사 과정을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기질 이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소량 필요하지만 얘가 없게 되면은 불충분하면 결핍증이라든지 뭐 대사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소량이지만 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게 비타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8번. 비타민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성장 촉진, 대사 촉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뭐 혈액 생성, 체온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 않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9번을 볼게요. 체내의 소량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에서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으나 생물의 기능 유지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이 불충분할 때 특별한 결핍증이나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영양소.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타민은 예외였어요. 비타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하지는 않고 소량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불충분하거나 얘가 없게 되면 결핍증이라든지 대사장애를 유발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을 보시면 비타민의 종류 중 수용성 비타민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아데크 제외하면 수용성 비타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데크 다 걸러내시고 나면은 맞는 답은 뭐죠? 2번 비타민 B1과 비타민 C. 그래서 수용성은 B, C, 니아신, 엽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서 헷갈리니까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만 기억하자고요. 비타민 A, D, E, K 요거 제외하면 나머지 다보다 수용성이다. 자, 그 다음에 41번 비타민의 분류와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먼저 1번 지용성 비타민 체내에 잘 저장되지 않음. 자, 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름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기름 종류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 잘 저장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저장되면 굉장히 잘 저장이 됩니다. 잘 저장됨. 2번 수용성 비타민 과량 섭취 시 독성 유발. 수용성은 물이거든요. 물은 흡수되자마자 다 배설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 저장이 되지 않고 독성도 그리 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에 뭐 있었죠? 아데크였어요. B1, B6, B12, 비타민 C는 다 뭐예요? 수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수용성 비타민. 체내의 흡수가 빠르고 물이니까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 다음에 빠르고 쉽고 저장이 잘 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수용성 비타민 ADE 이렇게 써놨는데 요 ADE, 아데크, ADE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는 뭐죠? 지용성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2번.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가 대표적이다. 우리 A, D, E 뭐예요?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을 이야기를 하죠. 수용성 비타민은 B, C, 니아신, 엽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아신은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 또는 수유부들에게 필요하다. 답은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니아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진 않아서 좀 딥한 문제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생산을 하고 펠라그라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니아신은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 또는 수유부들에게 필요한
비타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비타민 B1은 구리에서 쉽게 파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비타민 B는 뭐 구리에서 쉽게 파괴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황의 구성을 도와준다. 뭐 요 정도가 해야 맞는 거겠죠? 4번 비타민 B6는 수용성이지만 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 B6 수용성은 맞아요. 그런데 이 수용성 같은 경우는 물에 쉽게 녹습니다. 물은 물에 잘 녹잖아요. 그쵸? 자, 4번 비타민 5번 수용성 비타민은 과량 섭취 시 독성을 유발한다. 독성을 유발하는 거는 지용성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43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은 무엇의 결핍 때문입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결핍증과 관련된 문제가 쭉 나오는데 제가 전 시간에 요약 정리하면서 비타민 결핍으로 발생하는 결핍증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으로 팁을 드렸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43번부터는 자, 비타민 종류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눴어요. 지용성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용성은 물 종류의 비타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용성 뭐 있었죠? 지용이 아데크 AD, E, K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수용성이었죠? 비타민 B 복합체 여기서 이제 숫자 들어가는 게 B1, B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C 니아신 또 뭐 있었어요? 엽산이 수용성 비타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결핍이 되게 되면 어떤 결핍증이 발생을 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볼게요. 먼저 사람 얼굴을 그립니다. 자, 여기서 비타민 A 결핍됐어요. 뭐였죠? 야맹증. 그쵸, 야맹증.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됐습니다. 등이 굽어버렸어요. 뭐였어요? 구루병.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E가 결핍이 됐습니다. E는 가슴. 그래서 얘는 빈혈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슴과 관련된 뭐였어요, 여러분? 생식불능. 생식불능. 그래서 불임증. 불임증을 유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해적 K. 자, K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크크크. 이렇게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좀 기억을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P예요. P. 출혈이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아데크에 관련된 지용성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자, B1을 볼게요. 자, B1이 결핍이 됐어요. 자, 다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면은 팔이나 다리 이런 데 이제 신경염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고 붓고 부종이 생기는 각기병. 각기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2가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C를 먼저 그릴게요. B2. 여기 입 주변에 이렇게 B가 2개 붙었죠? 입 주변에 부스럼이 생기고 입이 갈라지고 입 주변이 갈라져서 염증이 생기는 뭐요? 구강염. B2 결핍이 되면 구강염이 발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B2 다음에 B1, B2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B6 같은 것들. 자, B6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비타민 B6 얘 꼭 같은 이름 기억하셔야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피리독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결핵약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게 되면은 빈혈도 발생을 하지만 신경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신경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6 복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비타민 B6의 2배가 되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는데, 비타민 B12가 되는데,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빈혈의 2배니까 악성 빈혈이 발생을 하겠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당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에 의해서 흡수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렇게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니아신.
니아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가 결핍이 되면 펠라그라가 발생하고 3대 증상인 치매가 걸렸는데 피부염이 발생을 했고 설사가 유발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3D가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엽산이 결핍이 돼요. 자, 그러면 엽산은 엄마에게서 결핍이 되면은 빈혈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서 결핍이 되게 되면은 신경계 장애, 신경계 결함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그림으로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4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번부터 문제를 보시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은 무엇의 결핍 때문입니까? 각기병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각기병은 뭐죠? 비타민 B1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비타민 B1, 자, B1은요, 다른 말로 티아민이라고도 합니다. 얘가 결핍이 되게 되면 각기병이 발생을 해요. 자, 44번. 수용성 비타민 중 비타민 B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결핍 시 각기병이 나타난다. 각기병 뭐였어요? 비타민 B1. 2번. 열에 비교적 약하다. 모든 비타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생선, 새우, 굴 등 함유되어 있다. 얘는 B12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간이나 신체 각 조직에 저장된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 탄수화물의 중간 대사에만 관여한다. 이거는 B1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44번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 공부를 하셔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유형의 국가고시는 기초 영역에서 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비타민 B12 결핍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자, 비타민 B12가 결핍됐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악성빈혈. 그래서 제가 비타민 결핍증과 관련된 어떤 결핍 증상, 요게 굉장히 외울 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자주 나왔던 것들을 제가 추려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는 다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비타민 K,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6, B6, 비타민 B12, 엽산,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세요라고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B12가 결핍이 되면은 빈혈의 그 제곱 배가 되는 뭐요? 악성 빈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결핵 치료제 아이나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아이나, INAH, 요걸 아이나라고 부르고요. INAH, 아이나는 다른 말로 결핵약 이소니아지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소니아지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함께 섭취해야 할 비타민으로 옳은 것은, 자, 이소니아지드를 먹게 돼요. 결핵약이거든요. 결핵약 이소니아지드를 먹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신경염이에요. 어디에 신경염이냐면 말초신경염. 말초라고 하는 거는 손발이거든요. 손발에 신경염이 생기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손이 저렸어요. 말초신경염이 저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손발 저림. 저림 증상. 자,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이손이 저려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뭘 했다? 피리를 불었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피리를 불었다. 이 피리가 뭐예요?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는 거죠. 이손이 저려서 피리를 불었더니 손발 저림 증상이 괜찮아졌더라. 그래서 결핵약 이소니아지드를 먹게 되면 손발 저림 증상인 말초신경염이 나타나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비타민 B6,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피리독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비타민 B12는 내적 요인과 결합해서 소장에서 흡수되고 조혈 작용에 관여한다. 비타민 B12에서 내적 요인으로 옳은 거.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야지만 조혈작용, 혈액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12 같은 경우는 그냥 흡수가 될 수 없어요. 무엇에 의해서 흡수되느냐? 내적 요인에 의해서 흡수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적 요인이 뭐냐? 위에서 분비되는 당 단백질이에요. 당 단백질. 답은
2번 위액과 함께 분비되는 당을 가진 단백질. 이게 최근 2021년인가 20년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당 단백질이. 자, 그 다음에 48번. 비타민 B12는 생선, 조개, 육류, 그러니까 해산물, 육류, 유제품과 같은 식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이며 모든 세포에서 DNA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이 비타민 B12의 결핍과 관련된 질환. 결론은 물어본 게 뭐였어요? 비타민 B12 결핍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뭐였어요, 여러분? 악성 빈혈입니다. 답은 1번. 자, 49번. 비타민 결핍증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비타민 B1. B1 뭐예요? 각기병. 답은 1번이죠. 자, 비타민 B2가 결핍됐어요. B2 뭐였어요? B2. 입 주변, 입꼬리에 부스럼이 생기고 입 주변이 갈라지는 구각염.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 B6 결핍됐어요. 뭐였어요? 신경염, 빈혈이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아닌데요, 여러분. 비타민 C가 결핍이 돼요, 여러분. 이 C거든요, C. 자, C. 자, C가 결핍이 되잖아요, 여러분. 괴혈병. 입에서,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그래서 괴혈병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비타민 A. 비타민 A, 야맹증.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50번. 니아신의 결핍 시 나타나는 펠라그라의 증상. 니아신이 결핍되면 펠라그라가 나타나는데 펠라그라의 3대 증상인 치매가 발생해서 피부염, 설사가 생겼다. 답은 1번. 설사, 치매, 피부염. 그래서 얘는 디멘치아. D자, 피부염, 더마타이티스. D자, 설사, 다이아리아. 해서 D자. 하나, 둘, 셋, 3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 결핍 시 나타나는 점막 출혈 등 괴혈병은 무엇에 의한 결핍인가? 괴혈병 뭐였어요? 비타민 C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52번. 다음의 증상들은 어떤 영양소의 결핍 시 나타나느냐? 빈혈증, 잇몸 출혈, 상처 치유 지연, 멍이 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서 잇몸 출혈이에요. 여러분 괴혈병이요. 잇몸에서 피가 질질질 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53번. 비타민 C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세포 간 물질을 형성하고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한다.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볼게요.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간상세포 내 C자홍을 형성한다. 요거는 비타민 A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3번. 자외선에 의해서 합성되는 거 뭐였어요? 비타민 D. 4번. G 등 동물에게 결핍되면 생식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뭐 모든 비타민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수용성이지만 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 비타민 C 수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이고요. 수용성은요, 물에 잘 녹습니다. 자, 54번. 인체의 기능과 건강 유지를 위한 미량 원소 중 하나인 비타민 C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세포 간 물질을 형성을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치아라든지 뼈, 혈관 등 조직 사이에 중간 세포 물질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임신 초기 태아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임산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며 부족 시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초반부터 먹어줘야 되는 비타민 뭐였어요? 엽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엽산을 먹어주지 않으면 엄마는 빈혈이 생기고 우리 태아는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56번.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성장기에는 정상적인 성장 조절을 도우나 과잉 섭취했을 때 독작용을 하는 영양소. 과잉 섭취했을 때 독작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 정상적인 성장 조절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우선은 독작용을 하는 영양소 중에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데크. 그러면 아데크에서 찍으셔도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론은 뭐냐? 아데크 중에서도 상피세포 보호하고 정상적인 성장 조절을 도울 수 있어요. 요거 뭐냐? 비타민 A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7번. 겨울철 아기에게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D와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비타민 D 뭐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어요? 자외선, 햇빛을 적절하게 쐬어주셔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자, 58번. 음식으로부터 섭취 부족 혹은 자외선 부족 등 비타민 D가 결핍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비타민 D가 하면 결핍되면 등이 굽어버리는 구루병, 다리가 굽어버리는 구루병.
자, 그 다음에 59번. 체내에서 합성되어 사용될 수 있고 노인들의 장 능력 감소와 피부 합성 능력 감소를 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해야 할 비타민으로 옳은 것은 체내에서 합성되어 사용될 수 없대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고 이건 햇빛을 쐬어줘야만 합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합성 능력을 감소를 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해야 되는 거. 자, 이게 뭐였어요?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자, 60번을 볼게요. 피부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아 생성되는 비타민 D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비타민 D의 작용 뭐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는 것을 도와줘서 뼈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1번. 비타민 D 결핍 시 나타나는 증세로 옳은 것은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 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답은 4번. 구루병이라든지 골연화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2번. 머리, 가슴, 팔, 다리, 뼈의 변형과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구루병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 구루병 왜 발생하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햇볕 쐬어주는 거예요. 일광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63번. 골다공증 환자의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비타민.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 뭐예요?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 D. 자, 그 다음에 64번 보겠습니다. 각 비타민의 결핍증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비타민 B12 결핍된 뭐였어요, 여러분? 악성 빈혈이었어요. 자, 비타민 A가 결핍됐어요. A, 야맹증. 답은 2번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됐네요. 자, 뭐였어요? 구루병. 자, 비타민 B6가 결핍됐어요. 빈혈과 신경염.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결핍이 됐습니다. E가 결핍이 되면은 빈혈, 생식불능, 불임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비타민 결핍증끼리 서로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 결핍증끼리 묶인 거. 1번. 구루병, 야맹증, 괴혈병. 그래서 구루병은 뭐가 결핍됐죠, 여러분? 비타민 D. 그 다음에 야맹증은 비타민 A. 괴혈병은 비타민 C가 결핍이 된 거죠. 2번에 천식 틀렸죠. 3번에도 천식. 그 다음에 4번도 천식, 5번도 천식. 그래서 천식은 다 빠져주셔야 되겠고 비타민 결핍증에 관련된 것들은 천식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6번. 지질이나 유기용매의 기용성이 있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온 거. 지용성 비타민은 아데크. 자, 그래서 A, D, E, K 중에 고르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비타민 K의 작용으로 오는 거. 여러분, 비타민 K 뭐였어요? 지혈작용. 그쵸? 프로스럼빈 형성을 도와준다. 이거 좀 말을 꼬아냈죠? 프로스럼빈 형성, 혈액응고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응고에 관여한다라는 말을 조금 꼬아서 지금 냈어요. 프로스럼빈,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신생아에게 이것이 결핍될 경우 혈액응고 시간이 연장되고 출혈과 멍, 유발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 대해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출혈성 질환을 유발하는 비타민. 출혈과 관련된 거 더 찾을 필요 없어요. 출혈을 일으키는 비타민 뭐였어요? K 출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요, 기초 영양에 대한 비타민과 관련된 문제 풀이는 종료가 되었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딱 보시면 결핍증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거기서도 거의 지금 여기 그림과 제가 옆에 써드린 이 부분에서 보통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될 비타민 D. 이것만이라도 좀 하세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비타민 중에서 D, 비타민 K, 비타민 B6,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뭐 엽산. 요것들은 지금 전체적인 과목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비타민이고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D와 비타민 K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역할과 비타민 K의 역할, 얘네들이 결핍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